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도 하지 않고 시신 확인도 하지 않고 혼자서 사망이라고 찍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온라인에는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싸고 중국 장기매매 조직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이 범죄 조직과 결탁해서 수사를 막았다는 음모론도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음모론이 오히려 더 무서운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봅니다. 범죄 조직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건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이 경찰 한 명을 잡으면 끝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그 방향이 어디인지 손수 변호사의 법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표면 먼저 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 왜 그랬는지를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방식도 한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경찰 부경장이 실종 신고 허위 처리란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 제목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주에 이상한 경찰이 한 명 있었구나. 잡히겠지, 끝나겠지.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건이 그 제목 한 줄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명의 이상한 경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2024년 5월, 제주도에 머물던 장미란 씨가 실종됐습니다.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당직 근무 중이던 부경장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신고자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이었어요. 실종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 부경장이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연락됐습니다. 살아있어요. 장미란 씨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로 신고자는 안심했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됐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부경장은 실제로 장미란 씨와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수색도 없었습니다. 시신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어요. 시스템에는 그냥 사망으로 입력됐고 그 기록을 입력한 사람도 이 부경장, 종결 처리를 한 사람도 이 부경장, 중간에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급자 보고가 있었냐고요? 이 사람 말로는 위에 지나가는 말로는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도 이 사람 죽었어요. 수준의 말 한마디로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면 시스템이 멈추는 구조였어요. 가족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재수사를 요청했어요. 그때서야 제주경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뉴스를 보고 연락한 겁니다. 우리 남편도 실종됐습니다. 같은 사람이 처리했어요. 다시 찾아주세요.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돼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로부터 104일째 되던 날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장 씨가 머물던 펜션으로부터 거리 400m, 걸어서 10분입니다. 처음 신고 후 다음 날 아침에 수색을 나갔더라면 어쩌면 그날 찾을 수 있었을 거리였습니다. 저는 이 두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한동안 멍했습니다. 104일, 400m. 그 두 숫자 사이에 이 가족이 겪어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현재 두 건의 실종사건 시신이 수습됐고 아직 미종결 상태로 남아있는 실종사건이 4건 더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이 부경장과 연관된 사건인지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장미란 씨 한 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부터 시작할게요. 중국 장기매매 조직, 경찰 유착, 조직적 범죄 가담. 이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부경장이 어떤 범죄 조직과 연결돼 있고 수사를 막아주기 위해 사건을 허위 종결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방식은 범죄 조직 관점에서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범죄 조직과 진짜 유착이 있는 경찰이라면 수색을 계속 진행시킵니다. 기록도 정상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시간을 끌수록 시신 부패는 진행되고 수사 단서는 사라지고 그 사이의 조직원들은 이미 이동합니다. 이게 범죄 조직이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기록도 깨끗하게 남아있고 경찰은 정상적으로 수색한 것처럼 보이고 결국 미제로 남는 거죠. 근데 이 부경장이 실제로 한 짓은 뭡니까? 직접 거짓 전화를 해서 신고자를 안심시켰어요. 기록을 허위 입력했습니다. 사건 자체를 삭제해버렸어요. 이 세 가지 행위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들이에요. 반박하기 어렵거든요. 전화 기록이 남고 입력 기록이 남고 삭제 기록이 남습니다. 범죄 조직과 유착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꼬리를 일부러 남기는 구조거든요. 시신 발견 상태도 봅시다. 휴대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금팔찌도 그대로였어요.
범죄 조직이 금품 목적으로 개입했다면 이걸 두고 가지 않습니다. 장기 매매 조직이 개입했다면 시신을 저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디지털 정보만으로도 수사에 치명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폰을 범죄를 숨기려는 조직이 현장에 남겨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발견 장소도 대로변에서 보이는 반노출 공간이었어요. 조직적 범죄 현장치고는 너무 허술합니다. 목매사로 추정된다는 경찰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쌓인 규명이 남아있고 사망 장소와 시신 발견 장소가 동일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사망 후 이동됐을 가능성, 타사로 위장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에요. 초기에 경찰이 타살 흔적 없다고 발표한 것도 좀 섣불렀다고 봅니다. 104일이 지난 시신 상태에서 그 단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더 정밀한 감식이 필요합니다. 옷이 시신과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게 야생동물에 의한 훼손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사는 계속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조직적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률적 분석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음모론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심리에 대해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음모론이 사실이면 이건 특수한 케이스이고 이 경찰 하나의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음모론이 아니라면 훨씬 더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그게 뭔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조직적 범죄 가담이 아니라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 부경장의 개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실종 사건을 처리하던 그 시점 즈음, 이 사람은 경찰서 여성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 상태였습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됐고 경찰 단계에서 이미 징계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직업적으로 사실상 한쪽 발은 경찰 바깥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정폭력 신고 전력도 있어요. 징계위원회까지 열렸던 사람입니다. 직업적으로도 불안하고 개인 생활도 무너진 상황에서 실종 전담 업무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승진이 걸린 자리도 아니고 잘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포지션도 아닌 실적도 없고 힘만 드는 자리. 어쩌면 좌천처럼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오랜 경험에서 형성된 학습이 있었을 겁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어차피 99%는 돌아온다. 대충 처리해도 별일 없었다. 그게 반복되면서 굳어진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쉬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짓 전화까지 직접 걸어가면서 기록을 삭제했어요. 이건 일을 엄청 열심히 한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만 그 적극성이 오히려 단순한 무기력이 아니라 들키지 않으려는 의도적 행동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업무 태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태만이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이 부경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실종 전담팀에 배치됐다는 게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경찰 내에서 실종 사건 담당은 일종의 비선호 업무예요. 범죄 수사처럼 성과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해결되면 당연한 거고 해결 못하면 비난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직위 해제 상태로 개인적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오는 실종 신고는 그냥 처리해야 하는 짐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도덕적 해이의 축적이라고 합니다. 큰 위반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규칙 위반이 반복되면서 그게 괜찮다는 인식이 내면에 자리 잡는 거예요. 298건을 처리하면서 그중 상당수를 대충 넘겼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는 판단이 생기는 거죠. 범죄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구조가 그 판단을 허용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접수했습니다. 그 경찰이 혼자서 이 사람 사망이라고 시스템에 찍을 수 있었습니다. 수색 없이, 시신 확인 없이, 동료 확인 없이, 상급자 검토 없이. 이게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물론 허위 입력 자체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허위 입력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 그걸 막을 체계가 없었던 시스템 자체가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어도 경찰이 와서 사망 경위를 수사합니다.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셔도 현장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가 들어온 살아있던 사람은 당직 경찰 한 명이 혼자서 사망을 입력하면 수색이 멈춥니다. 아무도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유족이 다시 요청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용인됐어요. 허용됐던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의 일탈이 가능했던 건 그 일탈을 막을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 초기에 시스템을 개선하던 중이었다고 발표했어요. 즉,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니까요. 대부분의 실종자는 돌아오고 대충 처리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스템 개선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장미란 씨와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의 재수사 요청이 없었다면 이 구조는 지금도 그대로였을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포기했더라면 이 구조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고친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싸워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없었다면 지금도 이 구조가 전국 어디선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실이 이 사건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이 총 298건입니다. 그중 타인의 확인 없이 혼자서 종결한 이른바 셀프 종결이 의심되는 사건이 10건, 그리고 그 10건 중에 지금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3명입니다. 3명. 이름도 있고 가족도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합니다. 3건이 모두 피해 사건인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그 무게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가 잘 안 보입니다. 제주경찰관이 실종 신고 허위 처리로 끝나거든요. 제주의 이상한 경찰 한 명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경찰청이 전국 전수조사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된 실종 사건이 전국에 몇 건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연 7만에서 8만 건이 접수되는 실종 신고 중에 어디선가 조용히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경찰청 스스로가 배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습니다. 이건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 절차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이 부경장이 긴급 체포됐다가 풀려난 건 아시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언론에서 거의 안 다룬 부분입니다. 긴급 체포는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긴급성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조치예요. 원칙은 영장주의입니다.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요. 근데 이 부경장은 자진 출석했고 연락도 됐고 신원도 확실합니다. 도망갈 기미가 없는 거예요.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긴급체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 식구 감싸는 거 없이 강하게 간다는 메시지를 주려 했겠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자충수였어요.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이후에는 구속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만 있어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했는데 석방된 다음에는 실제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는 행동이 있어야 구속이 됩니다. 요건이 훨씬 더 빡빡해진 거예요. 의지를 과시하려다가 오히려 앞으로의 수사 옵션을 스스로 좁혀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구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종신고 제도 자체의 딜레마도 짚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7만에서 8만 건의 실종신고가 들어옵니다. 대부분은 결국 귀환해요. 습관적으로 가출하고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고 가족 갈등으로 잠깐 연락을 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빚 안 갚고 사라진 사람을 찾으러 신고하는 경우, 스토커가 피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떠난 연인을 강제로 찾으려는 경우, 이런 것들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내 위치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라고 하면 경찰이 그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모든 신고자가 선해인 것만은 아니니까요. 이 딜레마 안에서 현장 경찰들이 얼마나 복잡한 판단을 매일 해야 하는지 단순히 비난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함이 이번 사건을 용인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접수자와 종결자가 동일인일 수 있는 구조, 중간에 아무런 점검이 없는 시스템, 상급자 확인 의무가 없었던 제도, 경찰청은 이제 입력자와 종결자를 분리하고 형사과장이 직접 결과를 확인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지침이 지침으로만 남지 않으려면 어떤 구조가 필요한지 아직 답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 건수가 연간 7만에서 8만 건이에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 형사과장이 직접 결과를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경찰 인력 구조에서 가능한지도 물어봐야 합니다. 좋은 취지의 지침이 현장에서 형식적 체크로 전락하는 걸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 이미 많이 봤습니다. 이 지침이 진짜 작동하려면 처벌 구조가 명확해야 하고 점검이 실질적이어야 하고 이걸 형식으로 통과시켜도 아무 일 없는 구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금 그 구조가 갖춰졌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 전체가 더 취약해집니다. 신고 자체가 줄고 수사 협조도 어려워지고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집니다. 지금 검경 수사 구조가 재편된 시점에 경찰의 신뢰 붕괴는 그냥 이미지 문제가 아니에요. 수사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큰지 숫자로 환산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걸 경찰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미란 씨 가족과 60대 남성의 가족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게 맞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가족은 경찰이 종결했으면 된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 자체가 지금 흔들린 겁니다. 경찰이 실종을 종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 신뢰의 손상이 얼마나 오래 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한 실종사건 지휘 라인 전원이 지금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당연한 조치예요. 그런데 이 조치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될 때까지 지금 대기 발령된 그 사람들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게 한 명의 일탈보다 더 무거운 질문입니다. 현장 경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없다고 합니다. 경찰이 굉장히 많고 그중 이런 케이스는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찰은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극히 일부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그걸 막을 구조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극히 일부 때문에 전체 신뢰가 무너지는 게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중국 장기매매 조직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사실이면 이건 특수한 사건입니다. 충격적이지만 이 경찰 한 명을 잡으면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분석한 것처럼 업무 태만과 시스템 허점의 결합이라면 이야기는 훨씬 더 무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수색도 않고 혼자서 사망 처리를 찍을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도 전국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제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가 내일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 솔직히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이 사건이 끝까지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부경장이 왜 그랬는지, 298건 중에 더 문제가 있는 사건은 없는지, 아직 연락이 안 되는 3명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된 사건은 없는지 그 전수조사의 결과가 공개돼야 합니다. 피해자 가족이 포기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사건. 이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장미란 씨를 찾는데 104일이 걸렸습니다. 거리는 400m였습니다. 찾으려 했다면 처음부터 찾을 수 있었습니다.